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박한 세상이지만 이웃 사촌이란 말을 들으면 뭔가 포근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멀리 있는 형제보다 가깝게 있는 이웃이 더 중요할 때가 많음을 우리는 종종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웃 사촌복이 지구상에서 가장 박복한 것 같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은 감정부터 평행선이고 세상의 중심이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가짜로 시작해서 영 믿음이 가지 않는 나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 세계에 퍼뜨려 놓고도 미안한 감정은커녕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으니 이런 이웃을 박차고 이사만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기구한 지중학적 운명으로 5000년을 동행한 중국의 두 얼굴을 지구촌의 코로나19와 함께 고발해 봅니다. 지난해 12월 30일 불명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이 우한 중앙병원에 격리돼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위험성을 중국 메신저 위챗을 통해 안과의사 리원양이 동료 의사들에게 알립니다. 그는 1월 초 유언비어를 퍼뜨린다는 이유로 공안에 소환됐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함구하겠다는 서약서를 쓰고 풀려났습니다. 이후 안질 환자를 치료하다가 바이러스에 감염돼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세상에 알린 40일 만에 34살의 아까운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1월 24일부터 우한에서 시민 기자 자격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실태를 보도하며 마스크와 방호복, 의료품 공급 부족을 지적하던 중국인 천수수도 실종되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의사 한 명이 사망하고 시민 기자가 사라진 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 거센 목소리가 나오면서 급기야 중국 정부에서는 우한을 통제했고 그들만의 무자비한 방식으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며 지구촌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갔습니다. 처음부터 투명하게 정부 공유와 방역에 임했다면 상황은 완전 달라졌을 겁니다.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을 그들만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제 깡패는 될지 모르나 절대로 국제 리더는 될 수 없음을 그들 스스로 입증했다고 강변해 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는 코로나19로 인한 지금까지 세계 경제적 손실은 4조 1천억 달러, 한국 돈 5천조 원이 발생됐다고 아시아 역내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말했습니다. 각국이 앞다퉈 백신 개발에 착수하고 있다고 하지만 빨라야 1년 6개월쯤으로 예상하고 있고 올 가을쯤 재차 대유행될 거란 예측 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도 정말 지독한 바이러스라고 토로했습니다. 이 와중에 중국 시진핑 주석은 세계보건총회 개막연설에서 코로나 중국 책임론을 일축하며 중국은 개방성, 투명성, 책임감에서 감염증을 이겨내기 위해 줄곧 싸웠노나 자화자찬으로 세계인에게 중국을 대표하여 검은 양심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14억 명을 넘어선 세계 인구 최다국의 위용과 미국 다음으로 넓은 국토를 보유한 근육질 문매로 조폭과 버금가는 아나무인의 행동으로 백신 개발을 성공시켜 공공재로 사용해 특히 아프리카를 지원하겠다고 했고 선심성으로 향후 2년 동안 20억 달러 약 2조 4,700억을 지원하겠다는 나름 품격 있는 발언도 늘어났습니다. 피할 수 없으면 줄기라 했는데 어떻게 피하고 줄길지가 도통 생각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미국이 소재한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org는 지난 게브레예서스 세계보건기구 총장의 사퇴 촉구 서명에 지금까지 102만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과소평가했으며 중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고 당선된 그였기에 정치적으로도 중립을 유지하지 못하고 지금의 화근을 키운 인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2006년 5월 22일 세상을 떠난 한국인 최초의 국제기구 수장이었던 세계보건기구 6대 사무총장님의
취임 명연설이 다시금 떠오릅니다. 우리는 옳은 일을 해야 합니다. 옳은 장소에서 해야 하며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그가 있었다면 아마도 오늘의 상황은 없었을 것이라 확신하면서 코스모스 메아리가 애절한 마음으로 이중욱 총장님을 추모합니다.